경련 오는 거 느껴져요?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전화 오는데요. 어머, 남편이네. 잠깐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 움직이지 말라니까요. 여보. 401호에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잠깐 올라왔어요. 잠깐 보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큰일 났어요. 남편이 1층 카운터에 와 있어요. 옷 입고 나갈 테니 알아서 이따가 퇴실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너무 아쉽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42세고 강원도 외곽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희숙이에요. 오늘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은 남편이 화물차를 밖에다 대고 집으로 와서 하마터면 현장에서 걸릴 뻔했어요. 이렇게 제 업소에서 몰래 만나는 게 위험한 행동인 걸 알면서도 도통 제어가 안 돼요. 최근에 젊은 남자를 하나를 알게 됐는데 도저히 쉽게 못 끊겠어요. 정말 병원이라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 사람과의 잠자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얌전한 가정주부로 지냈던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늙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솔직히 전부 말씀드릴게요. 제 진솔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트럭을 몰며 전국을 누비고 저는 강원도 외곽에 자리한 작은 모텔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일이 그저 바쁜 남편을 대신해 돕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텔은 제 유일한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도 없고 대화도 없다 보니 이젠 서로 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가는 출퇴근 인사 같은 말 몇 마디. 다녀왔어? 밥 먹었어? 잘 자. 그런 말들이 우리가 부부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외롭고 허전해서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욕망을 꺼내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조심스럽게 남편의 몸을 만지며 신호를 보내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다 관계를 갖게 되면 그는 제 기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어넣고 자기 할 일이 끝나면 등을 돌리고 자버립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남편은 벌써 끝난 거죠. 처음엔 서운했고 다음엔 허탈했고 그 다음엔 아예 체념을 해버렸습니다. 더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괜히 밝히는 여자처럼 보일까봐 그런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욕구를 삼키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저를 위로할 수 있는 도구를 몰래 사두고 생각날 때마다 남편이 아니라 스스로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남편까지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무료한 하루였어요. 오전엔 손님 한 팀이 나갔고 오후엔 한참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바람 부는 주차장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모텔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뭐? 트럭 손님이야 드물지 않게 오는 편이라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곧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리는 걸 보는 순간 제 시선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나이는 많아야 30 초반쯤 돼 보이는 얼굴인데도 어쩐지 낯설지 않은 묘하게 눈에 들어오는 인상이었어요. 검정 모자를 벗으며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그 순간 그 사소한 동작조차 멋져 보였던 걸 보면 저도 꽤나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등산이라도 갔다 온 듯 짙은 후드 집업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수수했는데
몸이 다부져 보였어요. 가방 하나 툭 메고 프런트로 다가오는데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그 표정이 어쩐지 귀엽기도 했습니다. 혹시 몇 시간만 잘 수 있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또 어찌나 부드럽던지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 하던 대로 대답했죠. 대실 2시간에 2만 원이에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인데 조금 비싸네요. 어떻게 졸음쉼터보다 비싸요? 라고 농담을 던지더군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언제부턴가 내 얼굴엔 웃음이라는 게 사라졌었는데 그 순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어 말하더군요. 그래도 뭐 여긴 전기장판이라도 켜지고 샤워도 할 수 있으니 좋네요. 라는 그 말이 너무 이뻐서 저는 그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푹 쉬고 가세요.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놀란 듯 나를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그럼 눈치 안 보고 푹 잘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방키를 건넸고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한 뒤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의 엉덩이로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단단하고 예쁘게 잡힌 엉덩이였어요. 핏이 잘 맞는 청바지 때문인지 허리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선이 또렷했고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움직이는 허리라인이 묘하게 사람을 자극했습니다. 자식이 꽤 귀엽게 생겼네. 체격도 은근히 좋고 그런 생각이 순간 스쳐갔지만 바로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람.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남자의 트럭이 주차장에 계속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누가 오면 반가워하고 떠나면 시원해야 할 손님인데 그 남자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깨어나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가 되면 괜히 카운터 주변을 쓸고 유리문을 닦았어요. 손님도 드문 시간인데도 바닥 청소까지 하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트럭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모르는 차가 주차장에 멈춰 설 때마다 저는 본능처럼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딱 한 번 왔다 간 손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나고 어느 화요일 오후 정말로 그 트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앞유리엔 여전히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트럭 바퀴엔 마른 진흙이 여전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주차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눈매와 턱선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혹시 방 있나요? 전번에 너무 잘 자서 다시 왔어요. 라는 말에 저는 기억 못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셨어요? 네, 방 있어요. 2시간에 2만 원입니다. 그러자 그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손님 없으면 지난번처럼 4시간 쉬었다가도 괜찮을까요? 정말 푹 자고 싶어서요. 나는 웃으며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또 찾아주시니 저야 감사하죠. 손님 없을 땐 오래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귀여운 그의 표정에 제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올라가기 전 커피는 셀프인가요? 하고 물었고 저는 아니요. 2번째 오셨으니 제가 특별히 타드릴게요. 원두 커피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정말요? 여긴 진짜 좋네요. 다음엔 장기 숙박할지도 몰라요.
라며 농담처럼 웃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머그컵에 원두를 담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계단을 올라갈 때 봤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청바지 사이로 단단하게 잡힌 엉덩이와 허리 라인, 어깨에 걸린 가방끈과 후드티,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괜히 가슴속을 간질거렸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 싶으면서도 아니지 너무 오래 외로웠던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커피를 들고 계단을 올라 303호 앞에 도착해 노크를 하자 그는 문을 열었어요. 저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며 컵을 건넸어요. 그러자 그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나 하다 가실래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웃으며 그럴까요? 라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테이블 옆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마저 편안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물류 쪽으로 들어가 트럭 운전을 시작했고 처음엔 지게차도 하고 하역도 하며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리버리하게 지인에게 사기를 크게 한 번 당했고 그 뒤로는 트럭 한 대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일도 예전 같지 않고 할부금도 밀려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고 어느새 제 얘기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저보다 꽤 어리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저희 남편은 말이 거의 없어요. 같이 살긴 하는데 제가 거실에 있든 뭘 하든 그 사람은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잠자리도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하하, 제가 주책이죠? 이런 말까지 하고 어쩌다 한번 하게 되면 발동도 안 걸린 상태에서 그냥 자기 볼 일만 보고 등을 돌리고 바로 자버려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죠. 손님은 나중에 결혼해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요즘 이런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하고 나서야 저도 놀랐습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 낯선 남자 앞에서는 이상하리만큼 편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제 손등을 살짝 두드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 주변 형님들 얘기 들어봐도 사랑하며 사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잠자리도 다들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리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을 감싸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접촉도 없었지만 묘하게 공기가 달라져 있었고 침묵마저 편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저는 아주 느린 속도로 서로에게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안 어딘가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그와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대화를 나눈 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나눈 건 말 몇 마디와 짧은 눈빛뿐이었는데 그날의 따뜻한 분위기며 눈을 맞추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매주 화요일쯤 찾아오던 그가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자 저도 모르게 점점 더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일부러 기다린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오후가 되면 괜히 주차장을 몇 번씩 바라보게 되고 어디선가 트럭 엔진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그가 타고 온 낡은 트럭이 모텔 앞에
다시 세워져 있기를 바라게 됐고 문을 열고 들어와 나지막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눈앞에 자꾸 그려졌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어느 날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샤워를 하고 TV를 틀고는 눕자마자 리모컨을 내려놓고 등을 돌리더라고요. 저도 말없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우린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조용히 제 손등을 덮어주던 그날 말없이 눈을 바라보며 고생하셨겠어요 라고 말해줬던 그 따뜻한 눈빛. 말하지 않아도 공감해주는 사람. 왜 그렇게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손끝이며 말투가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신 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죠.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방 안은 그야말로 정막 그 자체였어요. 천천히 옷장을 열고 안쪽 서랍을 열었어요. 아주 오래전 처음 샀다가 몇 번 쓰고는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위로의 도구. 그날 밤은 왠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작은 조명만 켠 채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렸죠.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감촉, 조용히 커피를 받던 그 손, 계단을 올라가던 단단한 뒷모습, 웃을 때 살짝 올라가던 눈꼬리까지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떠올랐고 저는 천천히 스스로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숨을 나눴다고 상상하면서 그의 손이 제 가슴을 지나 다리 쪽으로 내려갔다고 믿었어요. 손을 움직일수록 숨이 점점 더 가빠졌고 그를 떠올릴수록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어요. 머릿속은 이미 그 사람 품에 안긴 것처럼 흐려졌고 저는 이 조용한 방 안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그와 이어져 있었죠. 절정에 다다랐을 땐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숨을 죽였어요. 터져 나오려는 소리를 막기 위해 이불을 입에 물고 온몸을 떨었어요. 끝나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고 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간만에 느끼는 희열이었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니 오히려 절정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강렬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다시 여자로 느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결국엔 그렇게 오늘 밤에 터져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요. 남편이 지방 출장을 떠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저는 그가 나가고 조용해진 집안에 혼자 남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괜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트럭 한 대가 모텔 앞에 섰어요. 익숙한 그 낡은 트럭이었죠. 문이 열리고 내린 건 그 남자였어요.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서늘해졌죠. 그가 들어오며 웃으며 말했어요. 방 혹시 있을까요? 그냥 대실로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301호 드릴게요. 조용한 방이에요. 키를 건네자 그는 키를 손에 쥐고 계단을 오르다 말고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커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죠. 제가 지금 막 씻으려고 했거든요. 한 30분쯤 뒤에 갖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짧은 반팔 티셔츠 아래로 보이는 팔뚝, 가벼운 청바지 위로 살짝 올라간 엉덩이 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자식이 꽤 귀엽게 생겼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모텔 뒷공간에 있는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저도 왜 샤워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내심 그와의 잠자리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샤워기를 틀자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울 속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를 보기 전엔 단 한 번도 내 몸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왔어요. 샴푸 거품을 묻히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왜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까?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감싼 뒤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려 나의 그곳에 만졌죠. 가볍게 문지르자 금세 젖어 있었어요. 뜨거워진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건 단순한 욕구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오늘이라는 날에 쏟아지고 있었고 그게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몸에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대충 말린 뒤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렸어요. 작은 트레이에 종이컵과 스푼을 올리고 바스락거리는 쿠키 하나를 더해 조심스레 계단을 올랐어요. 301호 앞에 섰을 땐 커피보다 제 심장이 더 떨리고 있었어요. 노크도 없이 조용히 문을 밀자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었죠. 커피요. 제가 직접 갖다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고 그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트레이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 앞에 앉았어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사장님 향기가 나네요. 방 안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는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무릎이 좀 시려 보여서요. 무릎 정도는 만져도 되죠. 저는 조용히 그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무릎뿐이겠어요? 손 가는 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려서 그랬는지 외로워서 그랬는지 저도 굉장히 저돌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몸을 그의 품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우리 둘 사이의 마지막 선이 소리 없이 무너졌어요. 그는 제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침대 쪽으로 이끌었고 저는 흔쾌히 그에게 제 몸을 맡겼어요. 그날의 감정과 욕망은 말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눈빛과 공기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가 속옷을 벗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마른 침을 삼켰어요. 너무 제가 바라던 순간이었거든요. 침대 위에 눕자 그의 손길이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고 가슴과 배를 지나 아래에 입술이 닿았어요. 그 감촉은 제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분위기에 취해 이미 온통 젖어 있었죠.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 사장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더는 참지 않고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그의 입술을 먹다시피 삼켰어요. 그렇게 301호의 문은 조용히 닫혔고 바깥은 저녁으로 저물고 있었어요. 방 안엔 숨소리와 체온만이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손길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처음의 설렘은 점점 갈망으로 바뀌었고 그의 트럭 소리가 들리는 순간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저는 더 예민해졌고 그의 귀가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반복해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짧은 틈을 타 그는 다시 301호를 찾았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준비했고 평소보다 짧은 치마와 얇은 블라우스를 입은 채 계단을 올랐죠. 노크도 없이 문을 열자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내 모습을 본 순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더 과감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커피를 내려놓고 그 곁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편이 곧 올 거예요. 그 말에 그는 눈빛을 바꾸며 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듯 키스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지나 엉덩이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 감촉에 몸을 맡겼습니다. 침대 위에 눕자 그는 저의 블라우스를 풀며 천천히 가슴을 감쌌고 저는 그의 귓가에 숨을 내쉬며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슴을 스치고 혀끝이 배꼽을 돌며 내려가자 저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트럭 소리가 들릴까봐 그 긴장감 속에서도 몸은 이미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창 쪽으로 가서예요. 남편 차가 오는지 확인하면서요. 내 속삭임에 그는 날 안아 창 쪽으로 옮겨주었어요. 우리는 창밖을 같이 주시하며 계속 이어갔어요. 남편이 온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더 흥분됐고 미친 듯이 몸에서는 무언가가 흘러나왔어요. 그의 숨소리와 내 신음이 섞인 방 안, 그 공기마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는 트럭을 밖에다 세우고 모텔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어요. 여보, 왜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 어디야 지금? 지금 401호 물 새는 것 같아서 잠깐 올라갔다 왔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그 행복한 순간에 남편이 와버렸어요. 아쉽지만 하는 수 없이 저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을 그의 몸이 머릿속을 스쳤고 저는 다시 위층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죠. 하는 수 없이 그날은 서로 끝내지 못하고 그는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숨소리, 그의 눈빛, 모든 게 내 안에 남아 끓고 있었고 저는 그를 생각하며 혼자 살며시 손을 밑으로 옮겼어요. 제 안에 남은 그 열기를 달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제 이 남자 없이는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중독 같았어요. 며칠 후 반갑게 그가 또 찾아왔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 왔어요.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맥주도 사왔어요. 같이 올라가서 한잔해요. 그는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한 손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어린아이처럼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도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진하게 키스를 했어요. 너무 서로를 그리워했거든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고 저는 가볍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봉투에서 맥주 2캔을 꺼냈어요. 맥주 캔을 하나씩 들고 그는 저를 들어 그의 무릎 위에 올려두고 우리는 맥주를 함께 마셨어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붙어 맥주를 마시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맥주를 반쯤 마셨을 때 그는 조용히 캔을 내려놓고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따라 더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한편으론 긴장한 얼굴로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었어요.
더 빨리 그와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는 제 얼굴을 감싸 안고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게 시작된 입맞춤은 이내 점점 깊어졌어요. 그가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며 입술을 목에 댈 때마다 제 숨은 조금씩 흐트러졌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젖혔고 그는 입술로 가슴을 애무하며 속삭였어요. 매일 생각나요. 같이 있고 싶어요. 계속. 그가 천천히 내 몸 위에 무게를 싣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동시에 짧은 신음소리를 내쉬었어요. 연결되는 그 짜릿한 느낌.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이상하게도요. 그의 몸이 내 안에서 움직일수록 쌓였던 그리움이 하나하나 터졌고 나는 두 팔로 그를 더 꽉 안았어요. 당신이 없으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제 속삭임에 그는 눈을 감고 이마를 맞댄 채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진심이에요. 그날 오후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했어요. 말없이 땀이 배인 이불 위에 엎드려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꼭 껴안은 채로 잠시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 해가 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땐 시간마저 잊은 듯 했죠. 그는 천천히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다음엔 우리 남편 출장 갈 때 그때 와서 같이 자요.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욕망의 물결을 기다리며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기 전 그는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고 눈빛이 무거웠죠. 저는 어색한 미소로 맞이했지만 그의 시선은 식탁 위 휴대폰을 스치고 지나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카운터에 안 보이길래 CCTV 좀 돌려봤어.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켜 보여줬고 화면엔 흐릿하지만 분명히 복도에서 저와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복도에서 껴안는 모습, 그리고 카운터 안 조그만 방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저는 침실에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남편은 컵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자주 오더라. 저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죠. 들켰다는 사실보다 더는 그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여전히 그 남자의 눈빛과 손길이 맴돌았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그가 더 보고 싶어졌어요. 며칠 뒤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정이란 것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부터는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몇 달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달콤했고 그의 품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늦은 밤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드는 일상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무심해졌고 제 말에 흥미를 잃고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이유도 말하지 않았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잠깐의 불장난이었다는 걸요. 혼자 남겨진 저는 원룸 안거울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사랑을 믿었지만 결국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가벼워졌고 비로소 저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상처 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